순체향대학교 SBS 교육방송국은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분주했던 일주일의 끝에서 이번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순체향 엑스파일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안녕하세요. 순체향대학교 학우 여러분, DJ 오수정입니다. 이번에는 매주 순체향대학교 그리고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와 괴담을 전해드리는 순체향 엑스파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이 지역과 학교 곳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순천한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의문의 의과대학 괴담입니다. 어느 의과대학 학생이 동아리 공연 연습을 끝내고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신 뒤 너무 피곤해 먼저 기숙사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일어나 보니 침대가 있어야 하는 곳에 냉장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됨을 인지한 학생이 눈을 떠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물에 젖은 듯한 여자가 그의 눈앞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을 말하자 모두 그냥 음주 후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한 회식 자리에서 해부 실습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던 중 교수님께도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며칠 전 익사한 여자의 시신을 부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놀라 다시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부검을 위해 안치되어 있던 시체가 실제로 그 학생에게 찾아간 것은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않을까 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누군가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 학생이 겪었을 극심한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상 의문의 의과대학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두 가지 후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9월 5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이야기를 곡식지 않기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SBS 교육방송국은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천안 기차역 괴담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천안역 근처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한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천안역 어두운 플랫폼 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아름답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으며 남성은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천안역에 도착했고 남성과 여성은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성은 홀린 듯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곤함에 지쳐 금세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종착역에 도착한 후였고 옆자리엔 아직도 그녀가 앉아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든 남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이제 내리셔야지 않나요? 남성의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밀가루처럼 새하얗고 두 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눈 자리는 새까맣게 뚫려 있었고 그 구멍 너머로는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남성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기차에서 뛰어내렸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성은 이 기괴한 경험을 할머니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할머니의 대답이 더욱 이 이야기를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천안역에서 얼굴이 크게 망가진 채 죽은 여자가 있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여자가 기차역에 나타난다고들 하지.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얼굴이 망가진 채 죽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 지금도 천안역을 떠들고 있는 걸까요? 이 천안역 괴담은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입니다. 저희 춘천의 엑스파일은 이 괴담을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 1969년 1월 31일 충청남도 천안역 남쪽 500m 지점에서 열차 초돌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4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열차 내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들의 구조가 어려웠고 특히 완행열차의 후미객차가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내부 승객들이 압사되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천안 기차역 괴담은 1969년 열차 사고의 희생자들의 혼이 여전히 이것을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천안역 괴담은 단순한 도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고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옵니다. 혹시 깜깜한 저녁 천안역 플랫폼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을 보게 된다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천안 기차역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2가지 후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9월 5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밴드 동아리 기타 귀신 괴담입니다. 혹시 순천향 엑스파일 1화에서 다뤘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학생회관 괴담이었는데요. 순천향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에는 과거 시체 보관실이 있었다는 소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회관 건물과 관련된 괴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회관 밴드 동아리실에서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를 한 학우분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생회관을 동방으로 쓰는 밴드 동아리의 부원입니다.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에게 이런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동방에서 혼자 연습하면 말이야. 지하에서 기타 치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 기타는 잘림팔 하나가 치는 거래. 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오싹했지만 웃고 넘겼습니다. 진짜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5월쯤이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하던 저는 동방에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냥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혼자 졸음을 이겨내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나 말고 옆 동방에서 누군가 연습을 하고 있구나. 늦은 밤 홀로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인기척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타 동아리 친구에게 너네 어제 연습했지? 라고 카톡을 보낸 후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친구는 그날 동방엔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동아리 방에 들어가기 전에 옆 동아리는 다 같이 회식을 간 상태였고 동방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동아리 방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옆 동방의 기타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꿈을 꾼 걸까요? 너무나 선명해서 아직도 학생회관에 가면 저도 모르게 몸이 으슬으슬 떨립니다. 여러분, 새벽에 혼자 학생회관에 계시지 마세요. 이번 밴드 동아리 기타 귀신 괴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괴담을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직접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회관 건물에 시체 보관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순천향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학교 기록과 지역 자료까지 백방으로 확인을 해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팩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제보자분이 들었다는 기타 소리에 대해서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학생회관의 각 동아리 방은 방음 부스로 만들어져 있어 옆방의 기타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확인 결과 제보자가 말한 대로 그날 옆방 동아리 학생들은 연습을 마치고 이미 회식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보자가 들은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피로로 인한 환청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 시체 보관실의 흔적과 함께 떠도는 괴담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이번 괴담은 부정할 수 없는 기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채양 엑스파일이 2가지 후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9월 26일부터 순채양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순채양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 순채양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채양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채양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채양대학교와 그 주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채양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채양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채양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천안국도 괴담입니다. 혹시 늦은 밤 차를 몰고 가다 설명할 수 없는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충남 천안의 목천, 성안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목격된 괴담입니다. 특히 가로등이 거의 없는 외곽도로,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운전할 때 많이 목격된다고 하는데요. 천안국도, 어둠이 깔린 시골길을 따라 운전을 하다 보면 조수석 창문이 갑자기 스르륵 열리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손잡이를 돌려야만 열리는 수동 창문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창문이 열리면 차 안의 공기가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소름 끼칠 만큼 싸늘하고 겨울에도 설명할 수 없는 찬 기운이 스며드는 겁니다. 마치 차 안에 누군가 탄 것처럼 말이죠. 이상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디오에서는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전자파 잡음과 정체모를 웅얼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고 핸드폰 화면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은 멈춰서 길을 안내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이상한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옆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엔 더욱 기묘합니다. 누군가는 머리카락이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또 귀 옆으로 누군가 웃는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백밀러를 힐끗 봤다가 뒷좌석에서 흐릿한 형체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잠시 고개를 돌리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거울을 보면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천안국도 괴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괴담을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직접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국도에 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당시 국도 1번, 21번, 그리고 일부 구간은 도로가 좁고 곡선이 많아 교통사고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21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127명으로 2009년 한 해 총 교통사고 사망자 1120명 가운데 11.3%를 차지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도로 확장과 안전시설 설치로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당시의 사고 다발 기록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사고가 잦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혼자 운전을 하다 겪은 이상한 경험을 단순한 피로나 착각으로 넘기지 못하고 점점 괴담의 형태로 재구성해온 게 아닐까 합니다. 창문이 저절로 내려가거나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여 나오고 귀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도 결국은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는 거죠. 순천향 엑스파일의 팩트체크 결과 천안 국도괴담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괴담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도로 위 공포와 기억이 남긴 기묘한 흔적일지 모릅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2가지 후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0월 10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꼭 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온양온천 귀신 괴담입니다. 온양온천 하면 따뜻한 온천과 역사 깊은 휴양지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옛날 왕들도 즐겨 찾았던 명소지만 이곳에는 오래된 괴담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의 엑스파일은 온양온천의 기생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양온천으로 여행을 간 여행객은 늦은 밤 혼자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요. 주변은 숨막힐 듯 고요했고 수증기만이 천천히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순간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수증기 너머 긴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진 여자가 서 있었고 젖은 흰 옷은 살에 달라붙어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떴지만 거울에는 그의 모습만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물 위에 낯선 파문이 일렁이는 걸 여행객은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천천히 몸을 담근 것처럼 말이죠. 급히 탕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갔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기운이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았고 잠을 청하려 해도 자꾸만 거울 속에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숙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셨군요. 옛날에 이곳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기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에 대한 원망이 깊어 아직도 이 온천을 떠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밤에 혼자 탕에 들어가는 건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뒤로 여행객은 다신 혼자 온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거울을 볼 때면 섬뜩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아직도 그 여인이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온양온천 괴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괴담을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직접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온천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세조, 중종 등 여러 임금이 요양을 위해 찾았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왕실 행궁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 자체가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에 얽힌 귀신 전설은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양온천 처녀 귀신 이야기는 문헌보다는 구전 설화, 괴담 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온 민간 괴담에 가깝습니다. 특히 온천 거울에 귀신이 비친다는 모티브는 온양만의 고유한 전설이라기보다 전국적으로 온천이나 목욕탕 괴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소재입니다. 결국 이 괴담은 온양온천의 실제 역사와 기생의 원혼이나 거울 속 귀신 같은 흔한 괴담 구조가 뒤섞여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천향 엑스파일의 팩트체크 결과 온양온천 괴담은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장소가 지닌 무게와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이 결합되어 형성된 민간 전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허구라기보다는 그 공간이 주는 기묘한 분위기가 만들어낸 상상력의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2가지 후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0월 10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천안터널 여고생 괴담입니다. 천안 시내와 외곽을 잇는 몇몇 터널들, 특히 성안 근처의 터널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는 10월에서 3월 사이,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내리는 어느 새벽 2시경, 늦은 밤 차를 타고 천안의 외곽 터널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종종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여학생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인 그녀를 본 사람들은 늦은 밤 홀로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차를 세워 태워주곤 했다고 합니다. 차에 올라탄 여학생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가 터널의 중간쯤에 다다르면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학생을 태워주지 않고 지나치게 되어도 어느샌가 이미 조수석에 타 있었고 터널 중간 지점에는 또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이 터널 근처에서는 실제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원혼의 흔적이라고 믿었죠. 그래서인지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 사이에는 그 여고생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회피법이 전해집니다. 터널 앞에서 경적을 한번 울리면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 혹은 조수석에 인형이나 가방을 두면 이미 자리가 찼다는 표시가 되어 그녀가 타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터널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 오는 밤 안개 낀 터널을 지날 땐 조심하세요. 그 여학생이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천안터널 여고생 괴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직접 팩트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시내와 외곽을 잇는 터널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성안이나 북면 일대에는 안개가 자주 끼는 지형적 특성 탓에 예로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여고생의 혼이 떠돈다는 괴담이 생겨난 배경에는 실제 사고 소문과 불안감이 뒤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고생이 터널 중간에서 사라진다거나 조수석에 이미 앉아 있었다는 내용은 공식적인 사건 기록이나 언론 보도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괴담은 실제 사건이 아닌 구전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도시괴담에 가깝습니다. 또한 경적을 울리면 귀신을 보지 않는다, 조수석에 인형이나 가방을 두면 귀신이 못한다는 시계 속설도 이 지역에만 국한된 전통이라기보다는 터널 괴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미신적 장치입니다. 결국 천안터널 여고생 괴담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와 사람들의 불안,
그리고 구전 공포의 상상력이 결합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비오는 밤에 안개 낀 터널이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긴장감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괴담으로 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2가지 후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0월 31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우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천안 안서동 자치촌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담입니다. 2000년대 초 대학생들 사이에는 그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2001년 봄, 경상도에서 천안으로 막 올라온 한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방을 구하던 그는 안서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운 좋게 남은 방 하나를 찾게 되었죠. 가격은 시세보다 30만 원이나 저렴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너무 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방을 구할 시기를 놓친 탓에 결국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왜 그 방만 저렴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죠. 부랴부랴 이사를 마친 후 그는 자취방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혼자 사는 설렘 속에서 묘한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고 결국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었죠. 불을 켜둔 채 천장을 바라보는 그는 문득 방문 위쪽 천장에 관 크기만한 변색 자국을 발견하곤 묘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1학년 1학기 체육대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뒤풀이에 가기 위해 잠시 집에 들러 세수를 하려는데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다고 합니다. 쌍꺼풀이 진 크고 예쁜 눈의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죠. 눈을 한번 깜빡이자 다시 본인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 장면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도저히 착각이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세수도 마치지 못한 채 그대로 뒤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밤 10시 반 조별 과제를 하는 도중 도면을 두고 온 걸 깨달은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스위치를 켜자 형광등이 번쩍이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번째 불빛이 깜빡이던 찰나 하얀 도면 위에 쪼그리고 앉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 팔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고개를 천천히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빛이 완전히 켜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도면을 챙기지 못하고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학교로 다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번 천안 안서동 자취방 괴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직접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안서동 자취방 괴담은 2000년대 초 실제 천안 지역 대학가에서 떠돌던 소문을 바탕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천안 안서동은 예로부터 자치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오래된 건물이 많아 누수나 전기 불량 같은 문제가 잦았고 특히 천장 변색이나 형광등 깜빡임 같은 현상은 습기와 노후한 배선 탓에 실제로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안서동의 특정 건물이나 방에 대해 공식적인 사고나 사건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학교나 경찰에서도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죠. 즉, 안서동 자취방 괴담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독, 그리고 상상이 만들어낸 도시 전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 익숙하지 않은 밤, 낯선 어둠, 그리고 갑자기 깜빡이는 불빛, 그 불안과 외로움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괴담으로 변한 건 아닐까요?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두 가지 후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1월 7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천안 여고생 실종 괴담입니다.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천안 복자여자고등학교 1학년 교실. 그날은 특별활동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 2교시는 영화 감상, 3, 4교시는 백일장. 담임교사 유모씨의 감독 아래 학생들은 자유주제로 글을 썼죠. 4교시가 끝나고 종이 울리자 맨 뒷자리 학생이 원고지를 앞으로 걷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교무실로 향하던 순간
한 학생이 뛰어와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름이랑 학번을 안 썼어요. 그 학생은 박모양 16살이었습니다. 유 선생은 이름과 번호를 적어 교무실로 가져와라며 돌아섰지만 그녀는 교무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교사와 학생들이 본 박모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2시 30분쯤 학교 밖을 나간 그녀는 학교 주변 골목, 근처 서점,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 차례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의 기록은 사라집니다. 오후 2시 무렵 학교 운동장 느티나무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그녀를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박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박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박모양의 행방이 모연한 가운데 한 달 뒤 같은 학교의 또 다른 여학생에게 끔찍한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11월 10일 2학년 이모양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뒤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칼에 찔린 상처, 손가락에는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모양의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이 채취되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던 날 경찰의 수색망이 좁혀져 오는 것을 느낀 살해 용의자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회수된 범인의 DNA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을 유전자 감식한 결과 범인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서로 달랐고 첫 번째 사건의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에서는 범인의 DNA가 명확히 검출된 반면 첫 번째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유전자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공통된 정황과 피해자들의 유사성 때문에 여전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번 천안 여고생 실종괴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은 2004년 10월과 11월 천안 복자여고에서 실제로 발생한 두 건의 사건 기록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 박모양은 100일장 원고지를 제출하지 못한 채 사라졌고 그녀의 소지품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이모양은 성폭행 흔적이 있는 채 살해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박모양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괴담은 상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잊히지 않는 현실이 그 자체로 괴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들의 이름은 출석부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회차 에피소드는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더욱 재미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 제공을 위해 저희 순천향 엑스파일이 2가지 후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1월 14일부터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인스타그램 스토리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겪었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기묘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나 제보 바랍니다. 제보는 인스타그램 DM 또는 구글 폼으로 보내주세요. 순천향 엑스파일이 대신 추적해드립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공주 계곡 괴담입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햇살이 뜨겁던 7월, 온 가족이 함께 공주 계곡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계곡은 콘크리트 벽과 수증보가 있는 하천 형태의 인공 계곡이었다고 하죠. 계곡에 도착한 첫날 모두 즐겁게 놀다가 삼촌들이 건너편 잔디밭이 좋아 보인다며 징검다리를 건너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놀다 다시 돌아올 때 징검다리 밑을 보니 물이 맑은데도 이상하게 검푸르게 보였다고 합니다. 징검다리 옆에는 수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왠지 모를 오한이 들었다고 하죠. 그 다음날 큰 바위 위에 돗자리를 펴고 쉬고 있었는데 산길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깊은 데에선 놀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곧바로 바람이 싸늘해지고 아이의 발끝에는 시체의 손 같은 차가운 감촉이 스쳤다고 하죠. 너무 놀란 아이는 사촌형들이 있는 쪽으로 가 한쪽 구석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촌형들이 깊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해 잡으러 들어가는 그 순간 수박만한 검정 덩어리가 나타나 형 한 명을 물속으로 휙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에 모두가 놀랐고 삼촌이 급히 잠수해 형을 구했다고 하죠. 그 충격으로 가족은 일찍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가족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뒤뜰 하천에서 낮에 봤던 것과 똑같은 검은 봉투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촌형은 그걸 집어 화장실 구석에 던져두었죠. 잠시 뒤 아이가 화장실에 갔더니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옆칸에서 또잉하는 소리가 나 문을 살짝 열자 살이 짓이기고 눈알이 흘러내린 듯한 검은 형체가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하죠. 아이는 비명을 참고 도망쳤지만 다리가 꿈처럼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계곡에서 눈이 움푹 파인 석상이 발견됐다는 안내문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징검다리 밑에서 또잉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이번 공주 계곡 괴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 공주에 있는 계곡에서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공주시 반포면의 한 계곡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 2019년에는 사곡면에서 포크레인이 계곡으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에는 정안면 계곡에서 50대 남성이 다이빙 중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주 지역의 계곡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현장이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왜곡되고 괴담으로 변해간 것이죠. 괴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종종 현실의 비극에서 비롯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친 사고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공포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의 순천향 엑스파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주 또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이 생각을 곱씹지 않길 바랍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는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번 학기 일주일의 끝을 순천향 엑스파일의 기묘한 이야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순천향대학교와 그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순천향 엑스파일의 DJ 오수정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매일 오가는 지역과 학교지만 알고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그럼 순천향 엑스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순천향 엑스파일에서 다룰 이야기는 공주 무령왕릉 괴담입니다. 1971년 공주시, 장마가 지나가고 땅이 마르기도 전에 무령왕릉의 봉분이 1400년 만에 열렸습니다. 발굴단이 흙을 걷어내자 곧 이상한 공기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벽 틈에서 차갑고 눅눅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냉기였다고 증언했죠. 첫째 날부터 이상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인부는 열이 나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인부는 새벽에 벌떡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죠. 돌려놔야 해. 그분이 깨어났어. 처음엔 잠꼬대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발굴장 주변에서는 땅을 두드리는 소리, 금속이 긁히는 소리 같은 정체모를 울림이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발굴팀이 이 이상한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했지만 문제는 바로 이 장비에서 시작되었죠. 정상적인 녹음 중에도 갑자기 신호가 끊기고 잡음 사이로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섞였다고 합니다. 녹음을 뒤집어 재생해보니 기계 속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고 하죠. 돌려놓아라.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 공간의 음향 왜곡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잡힌 이유는 아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질 무렵이면 주민들은 무령왕릉 근처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 아래에서 울리는 소리가 더 뚜렷해지고 툭툭 흙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누군가 깨어난 자리로 돌아가려는 왕의 신호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의 고분 아래에서는 여전히 작은 울림이 들린다고 하죠. 여러분은 이번 공주 무령왕릉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괴담의 뿌리는 아예 근거 없는 상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1971년 공주시,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배수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우연히 봉분 아래로 이어지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14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발굴되지 않았던 무령왕릉이었습니다. 왕릉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통제되어야 하는 발굴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고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무덤 입구를 에워싼 채 서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기도 전에 사람들이 발굴 현장에 들어오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발굴은 정상적인 조사 기간의 수십 분의 1인 겨우 17시간 만에 끝났고 발굴 책임자였던 김 교수는 훗날 내 인생의 가장 큰 과오라고 말할 정도였죠. 유물 대부분은 자루에 쓸어 담듯 급하게 수습되었고 왕릉 내부의 위치나 배치 같은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영영 복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발굴은 당시 사람들에게 잠들어 있던 왕을 시끄럽게 깨웠다는 막연한 찝찝함과 공포를 남겼고, 그 기억이 세월이 지나면서 괴담처럼 변해 전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듣는 무령왕릉 괴담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기보다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미숙했던 발굴과 발굴의 예를 차리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덧입혀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를 끝으로 순천향 엑스파일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이야기들은 기록과 증언,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소문 사이의 빈틈에서 나왔습니다. 팩트인지 괴담인지 결론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학교와 지역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지역 어딘가에서도 알 사람만 알고 있는 일들은 일어나니까요. 지금까지 순천향 엑스파일, 그리고 저는 DJ 오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